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 TV의 박지현입니다. 교수님,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현충원에 안장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또 그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제법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상담 전화를 주신 분들이 제법 계세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안장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 시간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현충원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관련 법률을 보게 되면 내용도 많고 복잡해가지고 조문을 읽어봐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걸 식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국립현충원이라든지 또는 여러분 거주지 관할 보건지청을 방문하셔가지고, 이게 전화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셔가지고 안장 대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묘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쭉 소개할 건데, 이걸 자막으로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한 내용을 잘 들으시고, 그 상세한 내용은 관할보건지청에서 또는 국립현충원에서 방문하시든지, 방문이 어려우시면 전화 상담으로도 기본적인 것들은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국립묘지법, 이게 이제 원래 명칭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불과되어 있지만 또 국립묘지법에 따라서 국립묘지 안장이 돼서 없는 그런 경우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해외에서 국제전화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미국 또는 캐나다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국제전화로 문의를 하시는데, 일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다만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에서도 또 안장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그리고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이런 경우는 이제 예전 독립운동의 그 활동 무대가 한반도를 벗어나가지고 만주, 또 이제 블라디보스톡입니까? 연해주, 중국의 위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다가 또 이제 예전에 스탈린 정권 때 강제로 이주했던,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했던 이런 까레이스키라고 그러죠? 고려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국립묘지 안장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6.25 참전, 6.25 참전하는 사람들은 전투 상황 때문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1학도의용 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이게 이제 강제로 일본으로 이제 가가지고 살다가 사망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록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할지라도 현충원 안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이 두 가지를 제한 나머지는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현충원 안장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현역군인. 현역군인에는 이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서 군 간부 후보생, 또 전환 복무자를 포함하는데, 이 병역법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 이거 이제 국가유공자법 각 호에 규정되는 자를 포함하는 건데, 복무 중 사망했어도 사망한 사유가 전사했다거나 또는 순직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사망한 경우도 현충원 안장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세 번째, 이 경우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다만 수용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적이 되는 경우, 공이 이제 인정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데, 어떤 경우들이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첫 번째,
국가유공자법의 규정에 따라서 제외가 되는 그 첫 번째 유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국보법 형의 종류만 해당됩니다. 뭐 그 형기는 규정이 없어요. 근거 이상 근거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형의 종류 쭉 보게 되면 9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1호 올라갈수록 중한 범죄이고 밑으로 갈수록 경한 범죄 이렇게 에 따른 그 형벌인데 그 순서가 사형 그리고 징역 그리고 금고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사형이나 징역이나 금고 이상 기간은 관계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비록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현충원 안장 대상에 포함될지라도 안장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 형법을 위반하여 역시 기간은 없이 금고 이상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역시 현충원 안장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쭉 열거할 법률은 어떤 거냐? 형법, 폭처법이라고 그러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리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흔히 이제 특가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섯 번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다음 일곱 번째, 군사기밀보호법, 마지막 여덟 번째, 전기통신사업법이 8가지 법률에 규정된 이 경우는 형기가 있습니다. 금고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인데 전부 소개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만 소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거주지 관할보건시청을 방문해서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또 네 번째는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재직기간 중에 직무와 관련된 형법, 그리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죄를 범하여 이 경우도 형기가 있습니다. 금고 이것도 1년 이상입니다.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래서 이제 현충원 안장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이제 행정심판 청구를 해달라고 이제 상담을 하시는 또는 방문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그 사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 이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심판 청구해서 인용 재결을 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군형법의 죄를 범하여 이 경우도 형기가 있습니다. 금고 역시 1년 이상. 그러니까 형기가 1년 이상으로 돼 있는 경우인지 아니면 형기와 관계없이 형벌의 종류만 금고 이상인지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다시 군형법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역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현충원 안장 대상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탄핵을 받은 경우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있죠. 예전에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한 사람이 있었죠.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서 파면, 탄핵은 바로 파면입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이건 형사소송과 관계없는 어찌 보면 행정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징계 처분이니까. 징계 중에서 가장 중징계가 파면이죠. 그래서 일정한 자는 일반적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라서 파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탄핵 절차에 의해서만 파면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게 되는데 그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를 받은 자에 대한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거기서 뭐 징역을 선고한다거나 이런 건 관계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인정되면 공무원으로서 파면한다라는 징계입니다. 그 점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영상의 주제를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지 않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학생들에게 소개합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 절차와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무엇이냐? 일종의 행정소송으로서 그건 징계 절차로 봐야 된다. 이런 점들은 아주 간단하게 이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파면 다음에 중징계가 해임이죠. 이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현충원 안장 대상에 포함될지라도 안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이죠. 징계 처분 또는 비사실 등으로 이게 사실 굉장히 모호한 해석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이제 다음 또 별도의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소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 영광스러운 명예,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 라는 이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게 이제 쟁점의 대상이 되겠죠. 이렇게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이런 경우는 비록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될지라도 안장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로 볼 수 있겠고, 보다 상세한 그런 그 안장 대상의 제외 여부는 국가보훈지청 또는 국립현충원 등의 방문 또는 전화하셔가지고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이것에 대해서 별도 영상을 준비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